5.18 망언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그런 기세로 지금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아마 김진태 일당은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태가 하는 발언을 들어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아무리 자기를 공격하고 사당에서 공격을 해도 그것은 나를 띄워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뜨기 위해서 결국은 그랬다 하는 게 이제 드러난 건데요.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원로 회원이 서청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 만원을 보수 농객이다, 이렇게 평을 하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역사적인 이런 제대로 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일은 오랫동안, 너무너무 오랫동안 우리 그 민족이 죽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완전히 백일하에 오픈되어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두환은 우리 그 주권자, 우리 국민들의 완전 원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럽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동족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돈을 챙겨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넓은 집에 살면서 자기는 10원도 없다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일삼는 그런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민족의 영웅이다 하고 추켜 세우고 있는 저 지만은의 말을 보수 농객이다 이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휩쓸려가지고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것은 이 망언한 당사자들이 계속 기세등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도부에서도 계속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휩쓸렸다 이 말도 궤변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도 정말 자기 주관적이고 있잖아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극기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김진태를 외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나라의 망신이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한국당의 지도부는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한국당 안에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김진태가 지금 황교안하고 같이 싸워서 자기가 당대표가 되어 보겠다고 하는 아주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허접한 사람이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면은 어떻게 굴러간단 말인가요, 도대체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면서 있잖아요. 복장이 틀어갖고 자기 아들을 죽인 전두환 집 앞에서 그 땅에 들어 누우면서 있잖아요. 통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가슴 절절하게 전해지는 진실 아닙니까? 그 넓은 집에 살면서 자기 돈 10원 하나 챙긴 거 없다 하면서 거짓말 하고 있는 전두환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일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한국당에 있는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말을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진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도대체가 뭘 보면서 정치를 하는지 그 정체성 자체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권을 꿈을 꾼다면은 이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광주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너무너무 중요한 그들은 민주화의 성질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일반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은 정말로 너무나 현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옛날에 6.25 사변 그때의
이후에 뭐 새마을 운동하고 했었잖아요.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은 AI 시대 아닙니까? 계속 흘러가고 있고 또 진짜 이 키보드만 딱 두드리면은 뭐든지 옛날에 있었던 사고 그리고 진실 찾아내려고 하면 전부 다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속이고 덮어도 그것이 옛날만큼 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 이런 시대에 전 세계가 완전히 네트워크가 전부 다 뚫려 있는 시대에 계속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뭐 도전해 보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말 넌센스라는 거죠. 거기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과거사를 완전히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분열 정치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롱거리는 누가 만드나요?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른이 된 사람들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김진태가 하는 저 말 주변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심각하다니까요. 말하는 그 내용이 완전히 자기를 띄워주기 위해서 아무리 이래봤자 자기는 더 자유한국당에서 뜨고 태극기 부대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을 면담을 거절했으니까 그 모든 표는 다 자기에게 온다? 뭐 그런 착각? 건강한 보수, 지금 여기는 보수당이라고 하기에도 좀 창피하잖아요. 분명히 건강하게 지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여기서 또 탈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스스로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본성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요, 미디어 오늘에서 멋진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SBS 노조가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성의 이유는 뭐냐면은 지주회사 청산인데요. 지주회사가 어딘가요? SBS 방송국 태연건설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SBS의 노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낸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조폭으로 몰아가지고 방송을 내내 찍었지만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내용은 어떤가요? 완전히 조작. 그 자체잖아요. 완전히 가짜를 가지고 어떻게 멋지게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니까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그 허접함들이란 정말 보고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김상중이라는 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진행을 맡아왔잖아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을 탐사 어떤 보도로 찍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어떤 통찰력 같은 게 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태연건설의 토건족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주면서도 정말 낯이 뜨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에서 끝까지 판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것은 또 뭐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이 저렇게 허접한 PD가 뭐 어떤 그런 허접한 PD라서 그런가 하여튼 자기들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구성을 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찍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끝까지 판다의 이 팀들은 뭔가 좀 다를 거다 하고 굉장히 이제 기대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삼성을 완전 파헤쳤거든요. 거기서는 주로 이제 이건희가 차명 계좌를 완전히 그냥 차명 계좌로 대부분의 돈을 관리를 한 거예요. 세금을 어떻게 탈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범죄잖아요. 그런 범죄를 삼성에서는 누워서 떡
듯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어요. 끝까지 판다. 제목도 멋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시리즈를 계속 봤거든요. 신뢰가 완전 가는 겁니다. 그래서 SBS에서는 저렇게 완전히 조잡하게 조작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탐사 프로그램에서는 끝까지 판다라는 저런 훌륭한 프로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또 손혜원이 적산가옥을 뭐 사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렇게 또 막 그 뜨드러 대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진짜 그런 끝까지 판다를 이제 삼성을 파는 걸 보면서 신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나,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물론 앞으로 법적으로 이제 이거를 해결한다고 하니까 시간을 두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지켜본 나로서는 끝까지 판다가 좀 잘못했다. 그 전에 삼성을 진짜 대상으로 팔 때는 아주 합리적으로 그것이 보였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세세하게 저는 검토를 하면서 봤거든요. 그랬었는데 삼성은 워낙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탈세도 많이 하고 또 국민연금도 건드리고 할 정도로 범죄를 많이 저질러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SBS의 끝까지 판다를 아주 신뢰하고 감사까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손혜원을 이제 그 공격을 할 때 보니까 완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완벽한 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이제 그 전에 삼성을 공격할 때처럼 그렇게 신뢰를 주는 방송이기를 바랬는데, 이제 오히려 그 건설 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쪽으로 방송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혜원이 이제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곳을 또 거기 있는 주민들도 모두가 다 아파트가 되는 것은 정말 악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라도 조금 진짜 옛날 그대로 변치 않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열망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생각과 목포 MBC의 생각과 그 손혜원의 생각은 많이 일치하고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더라도 양쪽에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제 건설업자들 혹은 재개발을 원하고 있던 그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송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그 전에 만들었던 신뢰를 완전히 까먹어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일어났다. 손혜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든지 공적 자금을 땡길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아무리 나중에 자기가 돈을 전부 다 국가에 다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는 자금을 땡겨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방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완전히 만만치 않은 게 바로 SBS다. SBS가 아무리 이해 충돌 가지고 이제 긁고 넘어지려고 해도 자기들이 태양 건설을 위해서 일했다 하는 그런 명백해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는 어떻게 PD들도 아주 입장이 난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언론인으로서 정말 창피한 거잖아요. 예. 자기들이 공부할 때는 언론인으로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이 나라에 큰 힘이 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을 거다. 건강한 언론인이라면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이들이 지주 회사를 청산하라면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을 한 겁니다. 굉장히 가능성 있는 그런 업체가 그런 SBS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은. 예,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어디 하나 언론을 좀 믿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JTBC도 완전히 보면은 지금 삼성 그 홍석현 일가
삼성 일가를 위한 어떤 그런 쪽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기사라든지 방송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요즘에 조금 그래도 잠잠해졌어요. 눈치를 좀 보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들도 자성이 생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알아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SBS는 노조가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토건족과 계속 이렇게 연계가 되면은 실제로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바로 잡히면 좋겠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지금 무지무지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죠. KBS, MBC, YTN 이런 회사들도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이렇게 SBS처럼.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승호 사장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전에 그 이명박 박근혜가 운영하는 동안에 완전히 이제 그 적폐 방송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50명이 넘는데요. 정리를 하고 진짜 진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그 50명 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이 방송국이 굴러가다 보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사분오열 엉망진창이라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보다도 더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MBC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은 지금 무한히 많은 방법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이 돈만 들어가고 있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아주 그냥 국가적인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SBS가 이렇게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서 지주회사를 청산하는 이런 일을 벌이듯이 우리나라 언론 전체가 좀 자성을 해서 좀 이렇게 변화를 겪는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언론사도 사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업 회사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 회사도 죽고 그 기업도 오히려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깨어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히 속이는 게 불가능하니까 다들 SBS 노조처럼 정신을 좀 차려달라. 그것을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들 SBS 노조들처럼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언론으로 거듭나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취자로서. 그리고 또 경기도의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역 산업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왜냐면은 진짜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마케팅 또 판매 입점 이런 데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회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85개에서 90개 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온라인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쿠팡, 그다음에 인터파크, 그리고 뭐 위메프 이런 데를 선택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입점하게끔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도와주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입점 컨설팅, 기획 운영, 그다음에 각종 프로모션,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또 모바일 쇼핑 판매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을 해서 모바일 쇼핑 프로모션 지원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싶은 업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진짜 빨리 달려가가지고 여기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네요. 85개에서 90개니까 그 안에 들으려면은 빨리 해야겠죠. 야, 이렇게 그냥 완전히 하나에서 10까지 골고루 다 신경 써주고 있는 이런 세상에 저는 정말 요즘에 경기도 뉴스만 하면은 갑자기 그냥 입이 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성공을 거두게 되면은 얼마나 또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경기도 있는 사람들 진짜 좋겠어요. 바야흐로 남북 평화의 시대가 이제 열릴 그런 상황이 코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북 교류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은 철도가 연결돼서 사람도 왔다 갔다 또 물건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이제 정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제안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게 멋진 제안이죠. 왜냐하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북한 쪽에서는 판문역이라고, 그리고 남한 쪽에서는 도라역이라고, 그래서 거치는 곳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일어나 하자 해서 국제평화역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존인 거죠. DMZ 존, 평화구역, 공동관리구역 안에는 면세점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맛집, 난 맛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생산품, 그리고 DMZ 관광도 하고, 북한 특산품 또 판매하고, 평화의 광장도 마련하고, 이렇게 청사진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더 단축하고, 그리고 남과 북이 진짜 완전히 그 옛날에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거 정말 평화롭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산품도 사고 팔고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경기도 철도국장님하고 다 같이 이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회의를 거치는 그런 데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은 정말 경기도의 미래,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아주 발전되고 평화롭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바이.